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작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죠.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행복한 노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일찍 깨닫고 준비했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습관들이 있었고, 그 습관이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죠. 오늘은 그 비밀을 담담하게, 하지만 마음 깊이 와닿게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게 늙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어제와 다른 얼굴이 보이더라.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 마음도 전처럼 단단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런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노년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선택을 해야 그 노년이 후회가 아니라 행복으로 채워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함께 이야기 나누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든든했으며 친구들도 많았던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그분을 김어르신이라고 불러볼게요. 김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하루가 잘 굴러가지 않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전날에는 분명 괜찮았는데 하루 사이에 툭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나이에 대해 너무 늦게 자각했다. 건강은 어느 순간 내 옆을 슬그머니 떠난다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늙어가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던 걸음이었고 나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고 말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더라.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는 느낌, 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독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때, 그 순간에야 사람들은 뒤늦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것.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죠. 하지만 늦었다는 말은 진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의지가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김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혼자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감정을 고독이 아니라 자유로 바꾸는 데 걸린 건 아주 작은 실천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걷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자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죠. 하지만 김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고
그 작은 일들이 모여 내 일장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연락처 리스트는 점점 비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흐름을 바꿨습니다. 낯선 모임에도 가보고 관심 있던 분야에 발을 들여보고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 작은 움직임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마음.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어렵다. 나 혼자 살아갈 날이 점점 많아질 텐데 두렵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방향을 잃었을 때 생겨나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한 발이라도 떼고 내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앞으로의 시간에서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누구는 건강이고, 누구는 인간관계고, 누구는 경제적인 안정이고, 누구는 마음의 평온일 수 있겠죠. 어떠한 답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김어르신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힌트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청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노년을 바꿔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비밀을 남겨주었는데 그 이야기와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저는 행복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에는 그 작은 움직임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제로 노년의 행복도가 더 높아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비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를 관찰한 연구가 있죠. 이 연구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보다도 기간이 길었고 연구 대상도 다양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짜 삶과 고통과 회복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연구에서 밝혀진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무언가 거창한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삶을 바꿔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김어르신 분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아주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통해 노년의 고독을 자유로 바꿨고 빈 시간을 의미로 바꿨습니다. 사실 그가 했던 것도 이 행복 조건들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7가지 조건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단순히 나열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고 오늘 이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관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쳐요.
꼭 결혼 관계일 필요도 없어요.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크게 가릅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고 불행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동네 사람이라도 있는지. 중요한 건 관계의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평생 배우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점점 어렵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젊게 살 수 있다고요. 카톡을 배우든 유튜브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글쓰기를 배우든 상관없어요. 배우는 행위 자체가 마음과 뇌를 활짝 열어줍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시련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것도 김어르신의 이야기와 같아요. 그는 공허함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고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강한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미 인생의 큰 풍파를 지나오셨으니까요. 그 경험은 앞으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굳지 않을 정도로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걷거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다시 몸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돼요. 다섯 번째 조건은 담배와 술 같은 자극에서 자유로워지는 습관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삶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술은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관계 안에서 즐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적당한 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찌기 쉽죠. 그런데 체중 관리의 핵심은 운동보다도 먹는 시간, 먹는 양,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에 있어요. 무리하게 다이어트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내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몸의 리듬을 찾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깊고 편안한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조건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가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마지막 조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 즉 존재감의 문제예요. 봉사를 하든 동네 모임을 나가든 손주와 이야기하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행복을 깊게 채워줍니다. 이 7가지가 결국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비밀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이 단순한 비밀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이 끝까지 삶을 붙들었고 마지막까지 빛나게 살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우리가 부르면 오고 우리가 등을 돌리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작은 변화의 생각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씨앗입니다. 오늘 그 씨앗을 심어보세요. 내일의 나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